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산업 분석을 봤었죠. 이번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기업 분석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를 선택해야겠죠.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서 그 기업 분석을 봤다고 해서 산업 분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들을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방식, 프로덕트는 뭐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장점과 단점은 뭐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몇 가지 기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워트 분석은 들어가야 할 테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페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회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원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냐면 다 그 네이버에 네이버에 그 증권란에 보시면 다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맞죠? 뭐 기업 소개를 하고요. 3C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스워트 분석이라는 게 있고, STP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P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까지 여러분이 내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일부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3C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워트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 뭐 기업을 알아야 되겠죠. 그 설립자가 프레드릭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페덱스가 이제 뭐 소포 나르고 택배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를 보는 거고요. 1977년도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는 220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물량을 340만 개를 하루에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65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나면서 사실 여행업과 마찬가지로 이 택배나 운송업도 많이 이제 줄긴 했겠죠. 근데 여행이나 숙박, 그 다음에 항공업체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이런 물류 쪽은 아직 좀 남아있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보면 직항이라고 하잖아요. 직항.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직항이죠. 그러면 그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인가요? 뭐 이런데 할매인가요? 뭐 할배인가 어쨌든 거기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어디 가냐면 이 크로아티아를 갑니다.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가는데 직항 노선이 없어요. 왜 직항 노선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물류가 가지 않으면 직항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이동하는 건 사실 그닥 돈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물류 쪽은 아직 그래도 나름대로 이동을 하고 있죠. 우리 뭐 직구 많이 하잖아요. 직구하면 다 오는 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이런 물류 업체고, 물류 업체들은 이제 뭐가 많아야 되죠? 비행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체 비행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효율이 커지죠. 그래서 현재 비행기를 많이 사는 업체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아마존이죠, 아마존. 아마존에서 많이 이렇게 비행기를 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물류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쿠팡에 새벽 배송도 있고, 뭐 하루 만에 오는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근데 로켓 배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이나 이렇게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로켓 배송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로켓 배송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물류가 있는 그 지역에 이 사람이 미리 살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예상된 물품을 그쪽 지역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 그런 AI가 도입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프리미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1년에 한 13만 원 정도 내면 물론 쿠폰도 많이 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얘가 이때쯤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살짝 토스해 주면서 물건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죠. 자, 로고 스토리를 보면은 신속한 배달 서비스,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줄임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몰랐다면 페덱스에 가서 당신 페덱스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다.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줄임말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덱스라서 주려고 불렀다. 자, 그래서 광범위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CI를 발표했다라는 거고요. 3C를 분석합니다. 컴퍼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를 분석하는 거죠. 회사. 그 다음에 고객, customers, 네, competitor. 그래서 경쟁자를 분석하는 게 3C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C라고 하면 우리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비를 해주는 고객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를
불린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UPS가 있고 DHL이 있죠. 그러니까 FedEx냐, DHL이냐, UPS냐. 근데 우리나라는 UPS를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DHL 아니면 FedEx죠, FedEx. 그래서 그 어디냐면 용산이 아니고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그 강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국제 물류를 보낼 때가 있겠죠. 그 물류를 보낼 때는 보통 FedEx나 이 DHL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 보낼 텐데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이 그 뭐 잘 안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 보내려고 하면은 뭐 서류 하나에 한 10만 원 돈 합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비싸긴 한데 어차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핵심 서비스를 모방하고 있다. 근데 FedEx가 생각보다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전략 컴퍼니를 봤더니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쭉 망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워낙 땅이 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라인들을 좀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애틀랜타라든가 아니면 뭐 덴버라든가 이렇게 이쪽 서쪽부터 동쪽까지를 딱 이루고 있다.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라는 걸 뒀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concentration 집중하는 분야가 뭐냐? 항공 특송, FedEx Express, FedEx Ground, FedEx Flight.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라고 해서 저기 트럭 운송이죠, 트럭 운송. 이게 도어 투 도어가 있고요, 피어 투 피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어 투 피어는 항구에서 항구까지만 가주는 거고, 도어 투 도어는 우리 집 앞에서 남의 집 앞까지 가주는 운송 서비스를 도어 투 도어라고 합니다. 뭐 도어 투 피어도 있고요, 피어 투 도어도 있어요. 자, 수출화물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FedEx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딱 있어야 물류가 보내질 때, 여러분 물류가 어떻게 갈까요? 항공으로 가면 비싸잖아요, 보통. 그럼 이제 배로도 가고 항공으로도 가고 육상으로도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배는 이제 거의 안 가고 거의 항공 특송을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물류를 갈 때 잘 생각해 보면 물건이 큰 물건들은 배로 이 비행기로 가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배로 가요. 근데 배는 느리죠. 그러니까 배까지 항구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 뭘로 가죠? 철도나 또는 도로로 가죠. 그래야 좀 빠르니까. 근데 이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는 사실 뭘로 가는 게 가장 편하냐면 배로 가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배를 타고 와서 뭐 강 같은 게 있으면 강을 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걸 내수로 운송이라고 하죠. 근데 내수로 운송의 문제점이 뭐냐면 강들이 낮죠, 수위가.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만 개씩 들어가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 배가 이제 수심이 보통만 80m 이렇게 되거든요. 뭐 그걸 지나가려고 하면은 그 수심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가 못 지나가면 이제 뭘로 가야 되죠? 철도나 도로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남미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는 사막에 철도를 놓는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아프리카는 배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아프리카는 배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신생대지대라 굉장히 낙폭이 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폭포가 있어가지고 배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물류 비용이 비싸죠. 아무튼 그래서 아프리카는 기후도 안 좋지만 인프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많이, 이런 페덱스나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집중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자, PSP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People Service Profit, 사람과 고객과 그런 직원들을 다 만족시키는 People Service Profit. 그러니까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 종업원의 혜택을 주고 고객에게 서비스 만족도를 준다. 항공기에 직원 자녀 이름을 명명한대요. 뭐 640대니까 직원들 하나하나 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지 않겠나요? 자녀의 이름이 비행기 이름이다라고 하면 저거는 누구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있겠고 직원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추첨을 통해서 명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해고 문호조래요. 너무 좋은 회사네요. 자, 네,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CCC라는 거예요. 3C를 분석하는 겁니다. 해외 배송에 필요한 고객, 전 연령, 안전성, 신속성, 빠른 배송을 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디든지 간다. 두바이잖아요. 여기 두바이 보이죠? 두바이까지 간다. 자, 그 다음에 컴페리러스, 그래서 이런 UPS하고 DHL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 만들어진 거는 이 도이치 포스트 DHL이라고 해서
독일계 회사죠. 그래서 매출이 DHL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현재 직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 전 세계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포워딩이라는 게 있어요. 포워딩이라는 게 운송 주선을 말해요. 운송 주선. 이게 많네요. 여긴 국제 특송이 많고 해외로 보내는 그런 특송이라고 하죠. 뭐 이 우편물 같은 걸 보내는 걸 말하죠. 국내 특송 화물이 있고, UPS는 미국 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UPS 같은 경우에 뭐 알긴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업체인지 잘 모르죠. 뭐 인터넷 업체인 줄도 알고, 아니면 뭐 무슨 인터넷 서비스 업체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화물 공급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 얘는 포워딩 쪽이라 우리가 잘 모르고 우편이라든가 이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페덱스가 이제 전편적으로 국제 특송 쪽에 좀 특화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워트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C고, 그러니까 고객, 그리고 경쟁자, 그리고 우리 회사를 분석을 한 거예요. 자, 페덱스의 스워트 분석을 해보면 강점과 약점은 우리의 내부 조건이고 기회와 위기는 외부 조건이라고 했죠. 자, 강력한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산이 안정적이다. 지속적인 투자, 저렴한 비용이다. 자, 위크니스, 약점 뭐냐? 세계적으로 협력업체와의 체결이 미흡하다. 이게 좀 약점이라는 거고, 인터넷 사이트가 좀 협소하다. 뭐 이런 거래요. 그 다음에 핵심 서비스들이 쉽게 모방을 한다. 그래서 차별화가 어렵다는 거고, 기회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하니까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나겠죠. 특히 직구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긴급 문서나 물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화물 열차가 계속적인 쇠퇴가 되면서 비행기로 운송하는 게 빠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에어본 등이 경쟁자가 너무나 나오고 있다. DHL, UPS, 에어본,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지역의 퀵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것도 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내가 분석을 해서, 자, SO 전략, SW 전략, WT 전략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강점과 기회를 살려서 어떤 전략을 필 건가, 강점과 약점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강점과 위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약점과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극복하자라는 취지가 바로 요 스와트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직접. 자, 시장 세분화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STP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세분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머전시, 러쉬, 루틴 A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승객과 화물을 구분해서 화물 위주로 시장을 구분해보고 급송이 필요한 시장을 구분해본다라는 거죠. 당일 도착이 원칙, 뭐 이거 이머전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뭐 당일 배송 그런 전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운송비가 뭐 $30, 3만 원 정도 들고, 다음날 도착하는 게 러쉬예요, 러쉬. 그래서 $10. 그다음에 총 금액은 $155다. 자, 2, 3일까지 도착하는 건 $4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 도착해야 되는 시간들, 그다음에 급박한 이런 내용들이 틀리니까. 자, 화물을 위주로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서 화물 도달 시간을 기준으로 세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제 지역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쪽은 원데이, 여기가 투데이예요. 이 파란색이. 여기가 3데이.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4데이즈라고 돼 있고, 이런 데는 5데이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데이가, 여기 보면 이제 5데이즈가 어디냐면은 잘 안 보이긴 한데 뭐 이쪽이 5데이즈죠. 잘 들어가기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보면 뭐 안으로 비행기 갔다가 거기서 또 화물을 타고 또 트럭으로 배송해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페덱스 본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겠죠. 이쪽은 이제 좀 도달 시점이 다르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회사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정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이제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은 산업 분석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기업 분석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다는 건 뭐 여러분이 이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사진까지 캡처해서 PPT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분석은 해놔야겠죠. 그럼 꽤 한 시간이 걸리겠죠. 한 5-6시간은 그냥 걸릴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자, 타겟팅입니다. STP에서 화물이나 서류 등의 급송에 필요한 시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수 제품 전체 시장을 도달화 전략을 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좀 특가를 제공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기업의 일꾼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동하는 루트들을 쭉 본 거예요. 전 세계에 쭉 다 이동을 하죠. 생각해보면 미국 내에서 많이 하니까 아시아적으로는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이쪽에 다 이렇게 모여있죠. 아시아 중심의 허브니까. 유럽은 유럽 중심 쪽으로 모여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잘 안 가죠.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나 많이 안 가고, 중동 지역은 생각보다 별로 안 가죠. 그렇겠죠. 근데 중남미도 생각보다 안 가네요. 그러니까 물류를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이라는 건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 그다음에 포지셔닝. 그래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 그래서 이 각각 이제 아까 보면 그 UPS 말고 DHL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워딩 쪽이 좀 더 포커싱이 맞춰 있다면, 얘네는 국제 특송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얘네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느 곳이라도 페덱스가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 서비스를 한다. 그게 기업 광고의 컨셉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STP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급송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서비스를 선점한다. 자기 학습 효과를 통해서 급송을 잘하면 일반 화물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포지셔닝을 갖자 이거죠. 자, 신속성, 확실성. 그래서 absolutely, positively, overnight, 하루 만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켓 배송으로 이 그 쿠팡이 시장을 선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소셜 마켓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G마켓이나 옥션이나 11번가 이런 시장하고 구분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가보니까 뭐 어차피 똑같은데 마켓인데 뭐 오픈 마켓 또는 뭐 그냥 온라인 마켓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쿠팡은 좀 다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시작했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도 쿠팡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되고 있죠. 뭐 11 그 위메이크 프라이스라든가 또 몇 개 이렇게 생겼다가 업체들이 이제 점점 쇠락을 겪고 있고, 쿠팡만이 제일 잘 나가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언택트의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특히 무서운 게 이제 50대, 60대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걸 해보니까 세상 편한 거죠. 이거네. 앞으로 이거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STP 전략이에요.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3C 전략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SWOT 분석이 있었죠. 그리고 STP 분석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고 싶은 회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권 보고서를 통한 기업 분석이 있는데요. 증권 보고서는 앞서서 설명했지만 네이버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가면 정말 많이 있다. 뭐 증권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 하나만 깔아도요, 이런 정보는 무한대로 줍니다. 다 공짜예요. 미국은 다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 KB금융을 한번 보면은 이런 지표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스탁 데이터가 현재 5만 원에서 26,500원이 됐다. 이건 이제 최신 자료입니다. 최신 자료 2020년도 거의 6월달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보면은 발행 주식수가 41만 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고 자사주가 6.29% 정도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익이 약 한 얼마 돼요? 3조 4천억 정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증감률이 8.5% 쭉 나와 있죠. 퍼는 5.6배, 그다음에 PBR은 0.52배 정도 된다. ROE 이게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8.9%다.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보를 우리가 취합해서 꼭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이 지금 어떤 형태가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쭉 팔로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별로 없어요. 쭉 팔로잉을 해보자. 그래서 이익 성장이 기대 이상으로 실적을 시현했다.
그래서 뭐 원본 신탁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융회사를 간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가 건전성에 반영되지 않아서 대손 비용이 어떻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목표 주가를 48,000원 하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이 레포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생명보험사 중에 가장 자산의 질이 좋은 데다가 우수한 영업 조직을 갖고 있다. 그래서 ROE가 개선될 거다. 자, 라임 자산운용 등에 대한 펀드 환매로 인해서 미만 영단계 발생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 강원랜드를 한번 볼게요. 강원랜드를 봤더니 현재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죠? 강원랜드 주가가 쭉 33,000원 이때에서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좀 회복이 됐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은 사람들이 단체 모이면 안 되죠. 지역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뭔가 여행을 안 하고 강원랜드 가서 이렇게 뭔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봤더니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외국인 지분율이 26.78, 배당률이 3.7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유일한 합법적인 도박을 하는 곳이 이제 강원랜드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따져봤더니 약 한 1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현재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무려 5천억이에요. 5천억.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제 퍼가 18.92 아직 높은 편이네요. PBR은 1.63이고 이게 EV EBITDA라고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이게 몇 배냐 이런 거예요. ROE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1.9, 9.16 정도 되니까. 자, 봤더니 감염 제약산으로 해서 영업정 재개가 더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지 않겠죠. 나쁜 시그널이죠. 그래서 개장 후 사라.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당주의 관점에서 언제든 사도 되지만 아직은 매력도가 높지 않다. 개장한다면 매수해도 늦지 않다. 자, 그래서 1분기에는 마이너스 79.1%가 나왔어요. 그래서 YOI가 작년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 비교해서 112.3%포인트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VIP 회원 영업장만 재개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적자 전환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적 추이를 쭉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드라백, 홀덱 이렇게 나오고 방문객 추이가 압도적으로 떨어졌죠. 2020년도 1분기, 2분기에 보면은 굉장히 푹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방문객이 아예 없잖아요. 이때 좀 증가했다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뭐 1조 5천억에서 뭐 쭉 줄고 있고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계속 팔로잉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했던 그 기업에 있는 표들이 있잖아요. 그 표를 채워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런 기업 분석과 사례 분석을 하는 툴이 있죠. 그 툴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산업과 기업을 꼭 작성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